본격적으로 이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파이토치를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는 뭐 아시다시피 메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 특화된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뭐 다양한 그런 소개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설명들을 더 많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서도 되고 GPU에서도 되고, 그리고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하드웨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윈포스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윈도우 버전하고 맥 버전을 서로 따로따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윈도우에서는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부터 2022까지를 아우르는 통합 비주얼 C++ 배포 버전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미 이 14 버전, 14.0 버전 이상인 어떤 비주얼 C++ 배포판이 깔려져 있다 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걸 까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새로운 버전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이렇게 C++를 한번 비주얼 C++를 깔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하면은 아나콘다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진 않지만, 아나콘다는 설치하기 굉장히 쉽고, 또 아나콘다에 관련된 설치된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배포했던 강의 자료를 보시고 한번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보시고, 실제로 파이썬도 돌려보시고, 그리고 뭐 주피터 노트북까지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나콘다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옆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 버튼으로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을 그 커맨드 창을 켜가지고 가상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상 환경 이름을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토치 280 파이 312를 쓸 건데요. 의미는 딱 보면 알다시피 파이토치 2.8.0 버전과 파이썬 3.11 버전을 쓸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이렇게 좀 딱 보자마자 어떤 핵심적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이 깔려져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름을 여기서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처럼 저런 부분을 딱 따라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es를 누르면은 그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 여러분들이 만드신 가상 환경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activate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여기서 보면은 뒤에 파이썬 3.12라고 아나콘다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아나콘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명한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통합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내가 파이썬은 3.11 버전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3.11 버전에 맞는 아나콘다 패키지가 이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깔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뭐가 안 깔렸냐면 파이토치는 깔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토치는 우리가 따로 독립적으로 깔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토치를 까는 방법은 pip이라는 저장소에서 파이라는 저장소에 있는 파이토치 버전을 깔 건데요. 2.8.0 버전을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는 2.8.0 버전이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미래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버전을 참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버전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서 버전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토치를 설치를 하시고, 또 그에 맞는 토치의 약간 확장 팩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비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치 비전.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약간 영상에 관련된 그런 것을 말을 하거든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은 영상 처리와 관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처리에 또는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주로 성능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라든가 그때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미지를 변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유명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토치 비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토치 비전도 함께 깔아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과 관련된 강화 학습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딥러닝 연습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치 비전까지 설치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0.23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치가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서 토치가 제대로 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그리고 얘는 컴파일 또는 뭐 코드를 실행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 세미콜론이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바꿈. 그래서 이 토치를 먼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토치에 랜드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5x3짜리 행렬을 만들고 그 안에 난수를 0부터 1, 그죠? 0부터 1의 난수를 다 발생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는 코드를 실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intx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한 번에 문제 없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파이토지가 컴퓨터에 잘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맥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되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맥의 M1이나 M2 특히 M1이나 M2 같은 경우에는 OSX의 ARM64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명시해주는 편이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자동으로 M1이랑 M2에서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맞는 콘닥 가상 환경이 세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M1하고 M2가 초반에 완전 초창기 버전을 사용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는 저런 거를 제가 직접 명시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아마 요즘은 M1하고 M2가 이제 맥북의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몰라가지고 가상 환경의 전반적인 시스템 플랫폼의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코드로 이렇게 라인으로 제가 써놨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M1하고 M2가 탑재되어 있는 맥북을 사용한다고 해도 인텔 버전의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 OXX X86 아마 요게 아니고 X86 요거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M1, M2지만 X86 버전의 플랫폼의 패키지들을 내가 작동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conda config inv set subdir osx X86 요걸 아마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냥 OSX였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코멘트에 해당하는 코멘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연습용 환경은 그 environment라는 그 강화학습의 환경은 주로 짐네지움이 될 것 같아요. 짐네지움은 원래는 오픈 AI에서 유지 보수를 했던 오픈 AI Gym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패키지를 계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에서 더 이상 그 Gym이라는 그 환경 패키지를 유지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라마라는 이 단체가 짐네지움이라는 새로운 패키지 이름을 통해서 기존의 오픈 AI에서 만들었던 그 환경들, 그죠? 환경들을 유지 보수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던 카트폴이라는 이런 토이 이그젬플이라든지 아니면 아타리 게임의 브레이크아웃 벽돌 깨기 또는 바이페달 워커 같은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이 짐네지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오픈 AI에서 유지 보수했던 짐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얘를 이제 짐네시움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요거에 맞춰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 지금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책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19년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오픈 AI가 사용하는 이 Gim을 그대로 사용하면 됐었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가 코드들이 다 인터넷 GitHub에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오픈AI에서의 Gim도 이미 사장됐고 이 Gim 내 Gim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몇 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저자들이 만들어낸 라이브러리 GitHub 패키지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라이브러리 버전들하고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이 구현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튜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그 부분 그냥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네시움을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또 모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네시움은 일단 콘다 인스톨 그리고 채널은 콘다4G라는 콘다 공식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에서 깔아주시면 돼요. 1.2.1 버전까지 지금 동영상을 찍는 현 시점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네시움을 까시면 되는데 이 짐네시움을 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아탈이라든가 아니면 카트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환경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짐네시움을 까는 거는 그냥 짐네시움의 전반적인 코어를 까는 거고요. 코어를 까는 거고 이 코어 라이브러리를 깔고 나서 만약에 너는 아크로봇이나 카폴, 뭐 마운틴카, 뭐 펜듈럼 같은 그런 저는 환경을 내가 불러와가지고 내가 러닝을 하고 싶다.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내가 저기서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거에 맞는 확장팩을 깔아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카트폴을 할 거기 때문에 카트폴은 짐네시움 클래식 밑줄 컨트롤이라는 패키지의 이름을 가진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2.1 같은 버전 짐네시움의 코어 라이브러리랑 같은 버전으로 보통 깔아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1.2.1이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 알고리즘도 적용하지 않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보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보 에이전트에 의한 전반적으로 스테이트랑 액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라이브러리는 다음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랜덤, 넘파이, 매트플롯립 성능 그래프를 나중에 뽑아보기 위해서 한번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네시움을 Gim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와서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제대로 제대로 탑재하지 않은 그런 바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흐름을 전반적인 스테이트 액션과의 그런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짐네시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Gmake라는 메소드 또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확장팩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카트폴 버전 1이라는 그런 카트폴 환경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고요. 랜덤 모드는 휴먼을 사용하면은 얘가 파이 게임이라는 윈도우를 창을 새로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카트폴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 실시간으로 러닝도 하고 그 러닝 결과에 맞춰가지고 이 카트폴의 움직임을 계속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닝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만약에 러닝에 초점만 맞춰 내가 성능만 일단 빨리 만들고 싶다. 좋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런을 해줌으로써 이 파이 게임을 창을 띄우는 그런 옵션을 끄는 턴오프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액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고 얘는 액션 스페이스 딤을 통해서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을
여기서 상태는 observation이라는 키워드로 통영에서 쓸 거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멘션들의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액션 스페이스의 공간이 몇 개인지, 몇인지, 몇 정도인지, 그리고 상태 스페이스의 공간이 몇 정도인지를 일단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브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우리가 gmake를 통해서 인브라는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을 접근을 할 건데, 저 카트폴 버전 1이 되겠죠. 여기에서 액션 스페이스라는 필드와 옵저베이션 스테이트라는 필드를 통해서 행동 공간 그리고 상태 공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의 액션 또는 하나의 스테이트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한번 뽑아서 한번 그 값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확인해 보고 돌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카트폴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액션이 있죠. 두 개의 액션이 있다는 것은 discrete2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 2 미만까지의 0, 1이라는 이산적인 그 수치가 서로 다른 액션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은 하나 뽑아보면 0이 나올 때도 있고 1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액션 스페이스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리스트가 하한 값을 뜻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리스트가 상한 값을 뜻해요. 상한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디멘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S1, S2, S0, S1, S2, 그리고 S3 이런 벡터를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벡터고, S0은 카트의 위치, S1은 뭘 의미하냐면 카트의 속도, 카트의 현재 속도, S2는 뭘 의미할 거냐면은 얘는 막대의 각도, 현재 막대의 각도, 그리고 마지막 S3 또는 네 번째 인자는 뭘 의미할 거냐면 현재 이 막대의 각 속도, 각이 이렇게 쓰러지는 속도 또는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속도, 이렇게 서는 속도 또는 꼬꾸라지는 속도,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의 값인데, 예를 들어가 첫 번째인 현재 카트의 위치 있잖아요. 얘의 하한 값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에 있고, 그리고 이 카트 위치의 상한 값이 이 두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에 이렇게 설치된다. 이렇게 위치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S2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대의 현재의 막도의 각도예요. 막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그 기울어진 각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요소인 얘가 이제 하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각도의 상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 리스트들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우리가 꾸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 에이전트의 이름은 그냥 더미 에이전트, 그냥 아무 더미라는 것은 그냥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약간 부가된 거라고 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더미, 그냥 연습용 에이전트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에이전트이긴 에이전트니까, 왜냐면 액션을 내주는 어떤 주체는 있어야 되니까요. 이 더미가 먼저 이 생성자 더미 클래스가 처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자기 자신을 초기화를 할 텐데, 뭘 초기화할 거냐면 이제 각 에피소드마다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이 상태, 다음 상태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마다의 보상이 옮겨갈 때 또는 옮겨서 액션을 취할 때 그 어떤 보상이 주어질 텐데, 그 보상들을 기록하는 어떤 리스트를 리셋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초기화를 할 거예요. 초기화를 할 거고, 그래서 빈 리스트로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리셋을 할 거예요. 이때. 근데 마찬가지로 위에 초기화한 거랑 마찬가지로 리워드어를 그냥 빈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죠? 얘도 그냥 리셋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리셋 메모리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의 reinforce 같은 경우에는 on 팔러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말은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에피소드가 한번 끝나면은 에피소드 직후에 뭘 해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죠.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액션이 나올 확률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파라미터 변함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에서 각 액션을 취할 때 다음 스테이트들이 또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기 그 트레젝토리의 그 궤적이 다르게 변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 온팔러시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리워드를 다 지워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를 다 리셋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번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셋 메모리라는 메소드를 탑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샘플 액션을 하나 뽑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 액션을 뽑아주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는 말 그대로 바보 에이전트잖아요. 바보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단 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냥 첫 번째 우리 이 구현 시도에서는 랜덤하게 어떤 액션을 둘 중에 하나를 뽑아낼 거예요. 왼쪽으로 밀든지 오른쪽으로 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50% 50대 50대 확률로 그렇게 뽑아내는 그런 샘플 액션을 메소드로 한번 또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더미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모두 저렇게 샘플 초기화를 하는 빈 리스트로 만들고 또 리슨 메모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얼드 얼이라는 저 필드 값을 또는 저 리스트를 다 빈 걸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샘플 액션도 간단하게 랜덤하게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생성한 후에 얘가 0.5보다 낮으면은 레프트로 미는 거 그리고 0.5 이상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미는 거 그죠?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뽑아내주는 그냥 진짜 무작위로 행동을 뽑아내는 그런 메소드까지 이렇게 탑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그저 뽑아내는 거죠. 반환하는 거죠. 반환 액션을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메인 펑션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메인 펑션은 크게 아까 우리가 수도 코드 봤었잖아요. 수도 코드 봤었던 것처럼 밖에서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돌고 안에서는 각 에피소드마다 첫 번째 스테이트부터 종결 스테이트까지 계속해서 액션과 인바이러먼트가 서로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액션과 스테이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사이사이에 이제 보상이라는 리워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서 얻어내는 거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리워드들을 리워드 얼이라는 이 리스트에 계속해서 리워드 얼이라는 요 리스트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리워드는 안 쓰러지면은 무조건 1점을 주는 보상을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next state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로부터 액션을 뽑아내면은 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고 또 얘에 의해서 새로운 리워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next 펑션, next 메소드를 쓸 거예요. next 메소드 그 인프라는 인스턴스에 넥스트가 맞나? 넥스트가 맞는 것 같은데 코드를 살짝 볼게요. 스텝이구나. 스텝이라는 메소드네. 스텝. 넥스트가 아니고 스텝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옮겨갈 텐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리워드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 스텝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다음 스테이트도 얻어낼 수 있고 리워드도 얻어낼 수 있고 얘가 종결 스테이트인지 아니면 얘가 약간 조기 종료되는 스테이트는 예를 들어서 카트폴이 스크린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어떤 최장 타임 스텝이 도달하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기 종료가 되거든요. 에피소드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니면은 최장 타임 스텝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 전에 만약에 막대기가 쓰러져 버렸다. 그것도 조기 종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지가 이제 truncated의 아웃풋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1이 true가 되겠죠. infer는 디버깅을 위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observatio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일단은 카트의 위치, 두 번째는 카트의 속도,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그 막대의 각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이 막대의 각속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info라는 디버깅 옵션을 이 info에서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각 에피소드마다 리셋을 하긴 해야 돼요. 인바이러먼트를 리셋을 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on 팔러스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리셋 메모리를 통해서 그 reward all이라는 리스트도 다 리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스텝 0부터 t까지 계속해서 에이전트하고 environment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observation, reward, 그러니까 state가 되겠죠. state observation, 그리고 보상 reward, terminate 됐는지 아니면은 조기 종료인지 몇 가지 인포를 얻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eward도 계속 누적해서 더한다고 했죠. 누적은 막대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1점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코드가 다한 것 같고,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그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리워드를 계속해서 구해봤어요. 에피소드를 진행시킬 때마다. 근데 당연하게도 뭐 20 근처에서 뭐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20쯤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 같아요. 20쯤에 이렇게 달다가 쓰러지고 약간 그런 장면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랜덤 모드를 휴먼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이 파이 게임 윈도우라는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카트가 움직이면서 얘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막대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미고요. 더미로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 설명한 모든 부분들을 다 넣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랜덤 모드를 휴먼으로 할 수 있고 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넌으로 하면은 그 파이 게임이 뜨지 않고요. 휴먼으로 하게 되면은 파이 게임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그 막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부분에서 계속 에피소드별로 그게 뜰 거예요. 이제 성능이 쭉 뜰 거예요. 리턴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자, 파이 게임 새로운 창이 이렇게 떴고, 지금 에피소드가 1부터 11 이렇게 하면서 지금 리턴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 리턴들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 리턴이 보통 한 20번 이렇게 이게 살짝 움직이겠죠. 이런 것을 20번 하고 나면은 끝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사실은 막대기가 바로바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떨어진다는 말이 쓰러진다는 말이 되겠어요. 왜냐? 얘는 에이전트가 바보니까. 우리가 아무 알고리즘도 탑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번 내외로 쓰러지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끌려면 중간에 인터럽트를 하셔도 좋고 그냥 리스타트를 하셔도 꺼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꺼지긴 해요. 잘 안 꺼지면은 강제로 종료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타트를 하시고 잘 안 꺼지네. 뭐 그렇습니다. 뭐 꺼지는 건 이제 안 꺼지면은 뭐 강제로 여기서 가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빨리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인스턴스를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종료를 해주셔야지 이 파이 게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데 있어서 얘가 작동을 정상적인 종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종료를 리스타트 눌러주게 되면은 약간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끌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얘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알고리즘을 탑재되지 않는 바보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성능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성능은 이 에이전트가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성능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얘를 아예 꺼볼게요. 끄고, 자, 렌더 모드를 넌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 게임이 뜨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게임을 살짝 꺼볼게요. 강제로 이 파이 게임을 꺼야 될 것 같은데, 파이썬 얘를 종료를 해야겠다. 얘를 퀴 포스 퀴 꺼졌나? 꺼졌습니다. 네, 파이썬을 강제로 일부러 종료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렌더 모드를 제가 끄고, 그죠? 파이 게임 창을 띄우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메인 부분에 보면은 이미 600번까지 바로 돌았죠. 아까는 10번 하는데도 몇 초가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600번을 순식간에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플라까지 지금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X축이 에피소드고요. 600번까지 에피소드고, 여기 리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경향을 한번 쭉 상상을 해보자면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20번쯤 되면은 얘가 쓰러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간단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클로즈 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reinforce 알고리즘이 탑재된 좀 더 스마트한 reinforce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